자, 두 번째 소단원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학습 목표 볼까요? 전기회로. 자, 전기회로에서 자, 전지, 건전지 있죠? 건전지, 건지에서 전압이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뭐 애완기온이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정전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이러한 전기를 이용해서 한번 불을 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전기로 실제로 불을 켤 수 있는지 실험이 있습니다. 한번 실험 영상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스타이로폼, 자, 접시에다 이렇게 털가죽으로 문지르면은 전자들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 중간중간 이렇게 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전자들이 요 주변에 막 모여 있겠죠? 자, 알루미늄 접시, 전기가 잘 통하죠?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 반복하면 요 알루미늄 접시 안에 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자, 여기다가 뭐를 갖다 대냐면은 네온 전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켜져요. 자, 불이 켜졌죠?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쭉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 보도록 할까요? 자, 교과서로 돌아와 보면은, 자, 이렇게 쭉 문지르면은, 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 전기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던 마이너스 전기들 있죠? 자, 마이너스 전기들이 계속해서 요 스타이로폼 공으로 이동을 해요. 털가죽에서.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 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계속 모여 있겠죠? 자, 여기 이렇게 스타이로폼 안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자, 알루미늄 접시를 갖다 대면은 얘네들이 알루미늄 접시가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막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얘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스타이로폼 자체에만 있을 때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알루미늄 접시를 놓는 순간 여기에 전자들이 막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 이제 얘를 떼놓으면 요 안에 뭐들이 잔뜩 있겠죠? 전자들이 여기 알루미늄 접시에 잔뜩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네온 전구를 갖다 대면 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불이 번쩍번쩍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종이컵 손잡이를 만든 이유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가 대죠? 손가락을 갖다 대면 손가락으로 전자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 현상을 없애주려고 이렇게 따로 종이컵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갖고 알루미늄 접시랑 손가락이랑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계속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알루미늄 접시 있었죠? 자, 여기에 네온 전구를 연구하면 불이 켜졌죠. 자, 우리 불이 켜진 거는 아까 우리 마찰, 털가죽과 스타이로폼의 마찰로 인해서, 자, 전하가 생겼어요. 전하. 스타이로폼에 있던 전하가 알루미늄 접시를 거쳐서 네온 전구로 이동하면서 불이 켜졌다고 그랬죠? 자, 이것처럼 전하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자들 있죠? 우리 아까 갖고 있었던 이런 마이너스 전자들. 자, 이런 전자들은, 자, 금속과 같은 도체를 따라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도체란 말 좀 써볼까요? 자, 도체는 그냥 여러분 중학교 수준으로만 그냥 이해하면은 그냥 전기가 통하는 물질,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냥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그래서 주로 금속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알루미늄 접시 같은 경우는 금속이니까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겠죠? 자, 이것처럼 전기를 띤 전자 같은 것들이 금속과 같은 도체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류라고 그래요. 전류. 다시 우리 아까 전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자, 여기 있던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갔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전류라고 그래요. 전하들이.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요 네온사인 전구 요 선을 따라서 이동했죠. 이것도 우리 전류. 이런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전기를 띤 입자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전류라고 그래요. 전류. 자,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근데 전류는 평상시에는 아까 우리 보면은 네온 전구 같은 경우도 잠깐 켜졌다 꺼져요. 순간적으로 꺼져요. 근데 이런 불을 계속 켜지게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런 전구들을 켜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전지들이 필요해요. 건전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평상시에는 자, 스위치를 껐어요. 스위치를 껐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아까 여러분 알루미늄 접시에서 전류가 흘렀다는 건 마찰시켜서 마찰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평상시에 마찰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자, 이렇게 하려면은 실제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건전지가 필요해요. 전지.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하가 계속 움직이게 하는 장치인 전지. 자, 그럼 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자, 평상시에는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치면 되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도선의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얘는 도선이에요. 도선. 뭐 구리 도선 그런 것들도 있겠죠? 구리. 예를 들어서 구리 도선이다. 그럼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구리선을 확대했을 때 그 안에는 구리들이 있겠죠. 구리 원자들이 있고 구리 원자를 따라서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요 플러스들은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플러스들은 원자핵이라고 그랬죠. 원자핵. 자,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자, 요 플러스들은 자, 여기 플러스들은 원자핵. 자, 여러 번 얘기했죠? 원자핵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구리 원자, 여기 안에 있는 구리 원자핵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리선 보면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 자, 고체 상태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선이 이 원자핵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선이 그대로 고체 상태를 유지해요. 자, 근데 그 주변에 누구냐면 요 마이너스를 띠는 요 전자들 있죠. 전자들. 자, 요 전자들이 이 구리 원자 주변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중에도 제일 바깥에 있는 여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으면 요 전자들 중에 가장 밖에 있는 우리 옛날에 최외각 전자라고 그랬죠? 최외각 전자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평상시에는 자, 전지를 요 도선에 있던 구리 주변을 돌고 있던 전자들은 우리 참고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유전자들. 그러니까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평상시에는 본인 마음대로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자, 잘 보면 위쪽으로 가는 친구, 요쪽 위, 아래, 좌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평균을 따지면은 정지한 거랑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왼쪽으로도 가는 애도 있고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서로 상쇄되고 위로 가는 애도 있고 아래로 가는 애도 있다. 그럼 서로 상쇄되고 뭐 이쪽 대각선으로 가는 애도 있고 이쪽 대각선으로 가는 애도 있다. 그럼 서로 상쇄. 이로 가는 애들도 있고 이쪽 대각선도 있다. 그럼 서로 상쇄.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졌을 땐 마치 전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 켜져요? 불 켜지지 않아요? 자, 전구에 있는 불이 켜지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다 이제 스위치를 닫았어요. 스위치를 닫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 여기 있던 자, 건전지에 요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자, 그럼 요 도선의 이쪽이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전자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죠? 네, 청력이 작용해요. 자, 청력이 작용하니까 아까는 불규칙하게 움직이던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던 전자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극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움직이니까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거랑 똑같았는데 여기다가 건전지를 갖다 대므로 마이너스 극이 생기니까 요 마이너스 전기랑 전자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 갖고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구를 연결하니까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불이 번쩍하면서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를 끄면은 또 전자들이 아까 같이처럼 똑같은 이렇게 일정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마치 정지한 거랑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스위치를 열어버리면은 전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마치 전자의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스위치를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은 건전지의 마이너스에 의해서 청력이 작용하면서 전자가 일정한 방향,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러면서 여기에 전구를 연결하면은 전구에 불이 켜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 쭉 한번 밑줄 쳐볼까요? 처음에 이 회로라고 그랬죠, 회로? 자, 이렇게 전기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을 전기회로라고 그래요, 전기회로. 전기가 통하게 만든 이런 구조들을 전기회로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스위치가 열려있죠. 자, 열려있을 땐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치 전자들이 정지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자, 근데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요. 물론 전기력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니까 마이너스랑 전자랑 미는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이러면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아까 전자가 이동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인다. 자, 근데 우리 이런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류. 즉,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가 많이 흐르면 전류도 세겠죠. 전자가 적게 흐르면은 전류도 약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단면이 있어요. 자, 여기 도선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덧면. 자, 그리고 요 사이로 지금 누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도선의 이 단면으로 전자가 많이 흐르면 전류가 센 거고, 그리고 전자가 적게 흐르면은 전류가 약한 거예요. 우리 물로 치면 돼요, 물. 자, 이걸 호스라고 치면 되죠? 물 사이에 호스. 그리고 전자를 물이라고 치면 되겠죠? 그래서 호스의 단면으로 물이 많이 흐르면은 물의 빠르기가 느릴 테고. 자, 물이 적게 흐르면은 물의 빠르기가 느리겠죠? 자, 이것처럼 전류의 세기라는 건 일정 시간 동안, 예를 들면 1초. 주로 1초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전자가 10개 흐른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요. 10억, 100억, 100조, 100경 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1초 동안 전자가 5개 흐른다. 자, 그럼 A랑 B. 누가 더 전류가 빠를까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A가 B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자, 전자가 단면을 10개 더 많이 통과하면 전류가 더 빠르고, 전자가 같은 단면을 1초 동안 적게 통과하면은 전류가 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전류 세기.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 전기 회로에서 자, 전자는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전자들은 마이너스 극에서 자, 전자들은 어떻게 이동하냐면은 이렇게 이동해요. 이쪽이 무슨 극이었죠?
자,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었죠. 자, 볼까요? 자,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었죠.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었죠. 그리고 전자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요.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흘러요. 전자. 자, 이쪽이 건전지의 자, 무슨 극 방향이냐면은 이쪽이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 이쪽은 건전지의 플러스 극 쪽이죠. 그래서 전자는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실제는 흐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지 얼마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전자는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전자, 여기 있는 전자들은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자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지를 몰랐어요. 전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엔 전자의 존재가 몰랐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냥 건전지에서 느낌이 플러스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누가 이동하냐면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 그것도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근데 이미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그냥 전류의 방향은 그냥 우리 옛날에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전류의 방향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전자요.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근데 옛날 사람이 실제로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